제가 1997년에 한국에 IMF가 발생했을 때 제가 미국에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을 1995년부터 미국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해마다 돈을 한국에서 보내는 상황이었는데요. 매달 보내는 금액이 약 200만 원을 보냈습니다. 200만 원을 보냈는데 200만 원을 보내면 환율이 아마 800, 230원 이 정도였으니까 미국에서 아마 2,400만 원, 500만 원 정도, 2,400달러, 500달러를 받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두 명이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반값이 한 750불, 800불 이렇게 되는 거죠. 관리비까지 하면은 한 900불 좀 넘어설 수도 있고. 그럼 그 나머지를 가지고 교통비라든지 밥값이라든지 책값이라든지 등등 했었죠. IMF 때 환율이 2,200, 2,300원 이렇게 됐어요. 그럼 200만 원을 보내면은 환율이 얼마가 되는 거죠? 200만 원을 보냈을 때 제가 받는 금액은 불과 7, 800달러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럼 7, 800달러를 가지고는 반값도 못 내는 겁니다. 자,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IMF 구제금융을 받는 경제 위기가 발생했는데 왜 환율은 그렇게 한국의 돈 가치가 급락을 하고 왜 한국의 이 경제는 그렇게 또 안 좋아 보이는지. 그래서 무지하게 고생을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상당히 많은 유학생들이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냐면은 등록금이 그때 당시 2만 불 이랬어요. 2만 5천, 2만 불, 3만 불 이랬죠. 2만 불이라고 했을 때 한 명의 등록금이 2만 불입니다. 그럼 두 명이면 등록금이 4만 불이에요. 만약에 4만 불의 등록금을 얼마가 있어야 4만 불의 등록금이 되는 거죠? 등록금만 하더라도 환율이 2,000원인 경우 얼마가 있어야 되는 거죠? 거의 1억 가까운 돈이 있어야 돼요. 생활비까지 하면요 2억 원이 있어야 돼요. 2억 원이라는 돈 아까 잠깐 얘기했다면 그때 당시 2억 원이라는 돈 어떤 돈이냐면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통째로 전세 하나도 안 끼고 하는 그 가격이 2억 원이에요. 그럼 2억 원이라는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몇 채를 살 수 있냐? 적어도 4채를 살 수 있어요. 전세 1억 5천만 원 전세 끼고 사면은. 그럼 한 명의 두 명의 유학비가 어떻게 되는 거죠? 1년에 현대아파트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현대아파트가 아니고 전세를 주고 있는 현대아파트를 판다 그러면은 현대아파트를 몇 채를 팔아야 한 명의 유학비를 뺄 수 있을까요? 두 명의 유학비, 그 상황이 두 명이죠. 두 명의 유학비를 2억 원이죠. 2억 원의 유학비를 감당을 하려면은 현대아파트를 몇 채를 팔아야 되는 거죠? 현대아파트를 4채를 팔아야 우리 부부의 1년 유학비가 나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한국의 경제라는, 대한민국의 경제라는 이 경제가 침체 또는 무너졌을 거다, 취약성을 냈을 때 똑같은 자녀가 미국에 유학하고 있는 자녀가 유학비를 얼마나 내야 된다고요? 한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아파트 4채를 팔아야 1년 유학비가 나오는 거예요. 2명의 자녀의 1년 유학비가 나오는 거예요. 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나라의 경제가 취약해졌을 경우에 겪는 고통은 그냥 내가 옛날보다 조금 힘들다가 아니라 아파트, 강남 최고의 아파트 4채를 팔아야 1년 유학비가 나오는 정도의 이게 현실입니다. 돈을 내가 1,000달러 쓰다가 1,100달러 쓰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아주 드라마틱한 일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돌아보면 제가 4년을 공부했고 집사람이 10년 유학을 했는데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몇 채를 팔아야 이 10년 유학이 가능한 건가요? 아마 한 10채 이상 되는 거겠죠?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그냥 그때 당시에 한국에 파견되어 있는 미국의 어떤 그냥 직원이 보통 20만 불 정도 월급을 받죠? 20만 불. 미국의 군인들이 보통 7만 불, 8만 불 이 정도 받고 공무원들이죠, 군인들은. 그리고 이제 주재원들이 보통 한 15만 불, 20만 불 정도. 아니 20만 불을 받는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이에요. 그게 미국인일 수도 있고 카나다인, 영국인. 그 친구가 한국에서 20만 달러를 받고 있는데
20만 달러를 받고 있는 마이클이라는 친구가, 자, 이게 1년 연봉이에요. 20만 달러. 1년 연봉을 받고 있는 마이클이 한국에 있는 월급 1년치를 가지고 현대 아파트를 산다고 했을 때 이 친구가 현대 아파트를 몇 채를 살 수 있는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이거를 달러가 2,200원 또 같습니다만 2,000원일 때 마이클이 이거를 전체를 현금화했어요. 한국 돈으로 바꿨어요. 그럼 이건 얼마가 되는 거죠? 4억 원이 되는 거예요. 4억 원을 가지고 현대 아파트를 몇 채를 살 수 있죠? 약 5천만 원 정도 가지고 살 수 있으면은 8개 내지 9개를 샀어요. 9개. 자, 8개를 샀다고 생각해 봅시다. 8채. 현대 아파트를 이 친구가 8채 다 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전세 깨고 사놨어요. 몇 채를 샀어요? 8채를 샀어요. 그냥 지사장도 아니고 월급쟁이 서울에서 주재하는 월급쟁이인 마이클의 20만 달러로 받는 거를 한국의 원화로 바꿔가지고 한국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를 산다 그랬을 때 8채를 살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마이클이 그때 당시에 8채 아파트를 샀다고 쳐요. 또는 그냥 로스앤젤레스에 장사를 하는, 그로서리를 하는 우리 이모가 그냥 20만 달러를 보냈어요. 야, 한국에 이 돈만큼 아파트를 사라라고 했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이모 돈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모 대신 돈을 투자했어요. 몇 채를 사는 거예요? 현대 아파트를 8채를 사는 거예요. 자, 이랬을 경우에, 자, 이렇게 8채라는 가격이 나온 거는 왜 그래요? 달러 가치는 올라가고 현대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고 원래는 한 채도 살까 말까 하는 가격이었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럼 8채를 샀는데 1998년에 샀어요. 그로부터 세월이 지나가지고 자 20년이 지났어요. 자 2000년 정도 했어요. 만약에 마이클이 아파트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물론 전세금도 많이 올랐겠지만 자 전세금 감안하지 않고 이제 마이클이 이제 아파트를 팔고 싶어요. 그럼 마이클은 얼마의 돈을 벌고 엑시트를 살 수 있을까요? 마이클의 1년치 월급을 가지고 아파트를 몇 채를 샀을 뿐인데 마이클은 240억을 가지고 엑시트합니다. 아니 마이클이 평생 번 돈이 아니라 마이클이 1년치 월급을 가지고 IMF에 만약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 심지어는 압구정동 아파트뿐만 아니라 땅과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미국에 가서 역이민을 가신 분도 계세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국에는 괜찮은 아파트를 2채를 팔고 가지고 있는 모든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달러로 바꿔가지고 그래서 다 팔았더니 그게 얼마가 되는 거죠? 금액으로 따지면은 약 한 10억이 된다 쳐요. 10억을 다 바꿨더니 달러로 바꾸면은 50만 달러가 돼요. 50만 달러를 가지고 미국에 가서 뉴저지에 겨우 주택 하나를 샀어요. 근데 만약에 10억이라는 자산을 팔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도 100억 이상 되었을 텐데 지금 뉴저지 아파트는 그대로 아마도 뭐 100만 불 정도 되면 그거 얼마가 된 거예요? 겨우 10억 정도 되어 있는데 만약에 10억 정도 자산을 한국에서 팔지 않고 그대로 그냥 유지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 결과물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렇게 결과물이 딱 2가지죠. 하나는 바뀐 게 뭐가 바뀐 거죠? 환율이 바뀐 거고 또 바뀐 게 뭐가 바뀐 거죠? 상대적 자산 가격이죠. 제가 그 시경제를 바라볼 때 여러 요인들이 있다고 했습니다만 오늘 제가 예를 하나 더 보여드린 것은 환율이 바뀌었을 때 다른 거는 거의 안 바뀌고 환율이 바뀌었을 때 또 환율과 더불어서 한국의 경제가 침체되었을 때 한국의 자산 가격이 하락했을 때 몇 퍼센트의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몇 천 퍼센트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마이클이 20만 달러를 가지고 현대 아파트를 8채를 살 수 있을 거고 세월이 지나 한 20년 지나가지고 마이클이 엑시트 한다고 하면 현대 아파트 요즘에 한 32, 3억 하니까 2억 전세금 낸다 치더라도 결국에는 38은 24 마이클은 240억이라는 돈을 하나도 240억이라는 돈을 그대로 들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몇 퍼센트 차이가 나는 거죠? 퍼센트가 의미가 없죠.
자, 퍼센트가 의미가 없게 만드는 건 뭐예요? 환율이라는 한 요소가 변동했을 때 환율이라는 한 거시경제적 지표인 환율이라는 이게 환율이라는 거는 국내와 국외가 돈 가치의 차이잖아요. 미국 달러와 한국의 원화의 이 차익만 변했을 뿐이고 그리고 그 사이에 한국의 자산 가치는 반밖에 하락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차익이나 차손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IMF라는 이런 엄청난 경제적 위기 속에서 상당히 많은 만약에 이때 당시에 한국의 자산들을 팔았다면은 어마어마한 손실을 입었을 거고 이때 당시에 한국의 자산을 싼 값으로 샀다 그러면은 마이클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일어난 그때 당시 생각해보면 1998년, 99년 이때 당시 2억 원 정도 됐죠 현대아파트가 그 이후에 불과 20년 만에 자 2억 원을 샀어요. 5천만 원을 투자한 거죠. 전세 끼고 샀으니까 5천만 원을 투자해서 만약에 35억이 됐으면 몇 퍼센트를 또 버는 거죠? 5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자 이제 32억 5천이 됐어요. 자 31억 5천이 됐어요. 전세가. 그러면은 얼마가 전세 빼주더라도 자 얼마가 30억이 남았어요. 얼마 투자했을 뿐인데 5천만 원 투자했는데 30억이 남았어요. 투자 수익률이 몇 퍼센트가 되는 거죠? 투자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저희가 기절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애널리스트가 수없이 분석하는 몇 퍼센트를 차익을 가지고 어느 종목을 살 거냐 이거 못지않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시 지표는 몇 퍼센트의 차이가 아니라 뭘 바꾸는 거죠? 회사를 완전히 변신을 시키고 회사를 완전히 망하게 할 수도 있고 회사를 완전히 흥하게 할 수도 있고 하나의 개인들도 보면은 완전히 쫄딱 망하게 할 수도 있고 완전히 기하급수적으로 대부자가 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뭘 정확하게 관찰을 한다면은 뭘 제대로 본다면은요 거시 경제의 지표들을 제대로 본다면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다른 거시적 지표들과 또 산업 구조 변화에 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